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저는 울진, 울산 뭐 이런 데 다 갔다 오느라고 좀 힘들었네요. 근데 이번 명절에 좀 다녀오면서 좀 지인들 좀 보잖아요. 저희 뭐 친척들 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친구들 많은데 친구 녀석 중에 한 놈이 야, 무인 카페가 어떠냐라고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사실 그 무인 카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사실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무인 카페 어떠냐, 요즘 뭐 특히 최저임금 올라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사실 무인 카페가 제일 좋지 않느냐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저한테도 많이 묻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잖아요.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 사실 키오스크라는 게 많이 생길 거다. 이제 무인 주문 그런 기계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랑 이제 무인 카페랑 굉장히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무인 카페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대가 좀 변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좀 지금의 단점이나 보완점을 뭐 좀 잘 충족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게 좋진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무인 카페가 지금 보면 저도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가보진 않았고요. 뭐 듣기만 듣고 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유튜브로 무인 카페에 대해서 이제 뭐 홍보 영상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홍보 영상 같은데 뭐 유튜브들이 이제 찾아가서 올린 체험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홍보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드는 영상들을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야,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성공할 확률이 좀 적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주문하는데 시간은, 뭐 이렇게 카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가 나오는 순간까지 나오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그 고객들이 이렇게 따로 이제 컵홀더 씌우고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많더라고요. 또한, 고객들이 주문을 좀 헤매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헤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손님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카드 결제가 잘 안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길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게 테이크아웃이고 저렴한 이제 저가 커피라면 최대한 많은 수의 잔을 팔아야 수익이 유지되는데 과연 이렇게 팔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 특히 제가 우려했던 건 러시 시간대, 만약 점심이나 오전 출근 시간에 손님들이 그렇게 밀려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기다리고 여기서 먹을까? 주문해서 먹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닐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무인 카페는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 위주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는 고객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고객이 원하는 카페가 돼야지 하는 사람이 원하는 카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론상으로는요, 완벽해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좋잖아요. 인건비 줄이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고정비 관리비를 이제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과연 그런 구조에서 손님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찾아갈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아까 주문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죠? 주문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뭐 카드 결제도 좀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저는 카드 결제 안 되는 것 중 안 되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고장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장 나면 그날 하루 종일 못 쓰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포스기나 이런 거 고장나도 정말 미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포스기가 고장나면 제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화기를 따로 둬야 된다고. 전화선을 쓰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쓰면 되거든요. 인터넷이 고장나더라도 전화는 고장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좀 카드 결제를 이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현금 결제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포스기 고장나듯이 그게 카드 결제기가 고장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보니까 아예 현금 결제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현금 결제가 안 되고 카드 결제기가 고장이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하루 문 닫나? 그러면 과연 주인장이 CCTV로 다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그게 보고 있을까? 무인 카페를 하는 사람이 아마 오토 매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일 텐데, 과연 그걸 24시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바로 출동할 수 있을까? 그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그 AS를 따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나? 그걸 바로 감지를 하나? 저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런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이것도 바로바로 오나? 아니면 이런 기계가 고장난 걸 설치업체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고객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과연 다시 올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이게 고객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 카페 창업을 하는 사람 생각 마인드로는 그 손님들이 다 일일이 빨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냈어요. 그거 보니까 1,500원, 1,700원, 뭐 싸게는 1,200원짜리 팔더라고요. 요즘 저가 커피요. 바리스타들 만들어 주는데도 1,200원, 900원짜리도 많아요. 과연 1,700원을 내고 1,200원을 내고 1,500원을 내고 내가 빨대도 꽂아, 이거도 꽂아, 뭐 홀더도 해, 물도 해. 얼음은 보니까 또 따로더라고요. 얼음 따로 이렇게 해갖고 해. 과연 이거 소비자들이 이거 받아들일까 싶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귀찮은 걸 감수해서 뭐 요즘에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하고 이게 마주치는 것도 싫고 컨택하는 것도 싫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졌다 그러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다 무인 카페를 간다? 저는 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그게 될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문제점. 관리가 될까? 아까 관리 문제 중에 이 기계 관리적인, 이거는 약간 기계적인 문제지만 저는 손님적인 문제.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창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손님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그 무인 카페를 이용할까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사실 진짜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실제로. 설탕 이만큼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설탕을 진짜 이만큼 주머니 집어넣어 가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 과연 그런 비치된 그런 것들, 뭐 CCTV로 본다 한들, 그거는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소일 거 왜 약간 고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훔쳐가고 난 뒤에 그걸 잡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거 잡는다고 경찰이 그렇게 뛰어들까요? 전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또 인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만약에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노숙인들이 거기 점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리를. 그걸 내보낼 수도 있을까? 만약 노숙인들이 진짜 정당하게 또 돈을 주고 앉아있다 치면 고객인데 그걸 과연 내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거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런 것도 정말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진짜 창업자들이 과연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했을까 싶네요. 물론 고려를 했겠죠. 근데 그 솔루션이 나는 지금 좀 궁금해요. 물론 이거 가맹하시는 그 회사가 있던데 그런 솔루션을 내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기계 작동하는 거 봤는데 저는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커피를 글라인드 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입니다. 글라인드 하고 있는데 창이 뜨는데 저는 웃겨갖고 이게 글라인드 하고 참. 그리고 뭐 프랑스 3대 명품 커피 저는 뭐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좀 오그라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쨌거나 그 인건비를 아낀다. 저는 그거 자체도 약간의 이미 기본적인 오류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무인 키오스크만 설치를 하고 어차피 내리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 물론 사장님 인건비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인건비를 과연 절약할 만큼의 매출이 날까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카페는요.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자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매출을 올리든가 비용을 줄이든가잖아요. 내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순수익을 얻는 방법은.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출을 올려야 돼요.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무인 카페의 매출 올리는 건 아까 그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뭐 주문하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이, 제가 이 생각해보면 러쉬 시간대는 진짜 불가능해요. 손님들 아마 안 기다리고 주변에 저가 커피들 그런 데 갈 것 같은데.
제가 손님이라면 그거 기다리고 이거 하고 이거 하기도 귀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르기도 귀찮은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뉴 자체가 기본 메뉴밖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양한 메뉴를 제조할 수 없잖아요. 기계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그 기본 메뉴를 하려고 거기 가서 뭐 진짜 이것저것 누르면서 뭐 귀찮으면 감소하고 그렇게 먹는다? 근데 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싼 건 주변에 늘렸는데 900원짜리, 1000원짜리, 1200원짜리, 1500원짜리 주변에 그런 카페들 늘렸는데 과연 저는 과연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과연. 그래서 될까? 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론적인 그 창업의 이론적인 그 기본 베이스 자체가 철저하게 창업자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 소비자들이 과연 좋아할 만한 곳이 될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걸 또 편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직은 좀 시대가 좀 멀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그리고 뭐 제가 뭐 수시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카페는 결국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큰데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테리어 잘 꾸며놨고 되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근데 과연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그리고 깔끔한 게 인테리어가 그냥 감성인가요? 단순 인테리어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변수들이 들어가서 감성이란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인테리어 깔끔하게 했다? 그건 어떤 카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카페나 다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만으로 채워주기에는 너무 좀 빈약한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네. 아까 말한 손님들이 지저분하게 하고 간 거, 뭐 그런 거,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 거냐. 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만약 지저분해지고, 뭐 부셔지고, 막 진짜 난장판 되고, 막, 지난번 뉴스 한번 보니까 무인 카페에서 막, 뭐 싸움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막 그런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까. 나중에 그런 비용이 오히려 더 사람이 계속 유지하고, 뭐 붙어 있으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어차피 사장님 혼자 하니까 그 부수적인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물론 사장님 인건비는 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매출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손님하고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단골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인 카페보다는. 무인 카페는 뭐 딴 거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사람하고 안 만난다.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뭐 언제든지 편하게 공부하면 편하다. 편한 건 어떤 카페도 마찬가지 않나? 뭐 싸다? 싸다는 또 요즘 저가 커피도 많고. 그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을 대입해 보면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무인 카페에 대해서 묻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저는 무인 카페는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이. 살릴 장점이 너무 없어요. 그 장점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이미 저가 커피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인건비 외에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건비 줄일 바에 그만한 매출을 내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좀 이 무인 카페 하시는 분들 혹은 하시려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 뭐 강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디스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들을 근데 또 여러분들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단점을 극복을 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것이고요. 항상 단점을 예상을 하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까 잘 극복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강한 컨텐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 카페도 시간이 흘러서 뭔가 이러한 단점들을 굉장히 잘 극복할 만한 그런 장치가 나온다면 저도 이런 뭐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단점을 커버할 만한 장점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